그러니까 생각이 물질을 창조해내는 첫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차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가리켜 흔히 3차원의 세계라 표현하죠.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3차원의 세계를 가리키는 가장 적절한 예시인 것 같습니다. 3차원을 이루는 각각의 차원을 또 한번 살펴보면 선으로 이어진 1차원의 세계, 그리고 면으로 이어진 2차원의 세계가 복합적으로 모여 우리 3차원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에서 보면 각 차원에 존재하는 이는 자신이 존재하는 차원의 세계보다 한 차원 낮은 차원의 세계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신다면 지금 고개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마치 내 눈에 사진이라는 이미지 한 장이 펼쳐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우리는 이 세계를 바라볼 때 2차원의 세계로 이 세상을 인식하며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차원을 조금 더 높여볼까요? 공간이라는 3차원의 세계가 시간이라는 직선의 흐름과 마주하게 되면 그것은 분명 4차원의 세계일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라는 단어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 말이 4차원의 세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공간의 차원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흐름과 이어지는 차원, 우리 인생과 아주 닮아 있으니 말이죠. 그럼 이 4차원의 세계보다 더 높은 차원, 그러니까 5차원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어쩌면 가능성으로 남겨진 또 다른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간도 함께 존재하는 그야말로 가능성으로 이루어진 세계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의 선택들이 복합적으로 모여 지금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죠. 이를테면 내가 진학한 대학을 선택했던 것, 게다가 그 대학에 해당 학과를 졸업한 것, 이런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면, 아니 적어도 학과만이라도 다른 학과에 진학했다면, 아니 그냥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면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이 모여진 세계가 바로 이 5차원의 세계일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표현했던 영화 한 편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아시나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제작한 영화이자 2014년 국내에서도 꽤 히트했던 영화였죠. 영화 인터스텔라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위기에 처한 주인공 쿠퍼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차원적 존재가 예외적으로 쿠퍼를 5차원의 공간으로 초대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공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그저 아주 방대한 정보들이 그렇게 모인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쿠퍼는 그 공간을 통해 과거 자신이 우주여행을 떠나기 직전의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쿠퍼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어린 딸 머피에게 소리칩니다. 제발 나를 이 우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당연히 차원 너머에 존재하는 쿠퍼의 목소리는 어린 딸 머피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쿠퍼는 끝까지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필사적으로 움직였고 결국 모스보어를 이용하여 차원 너머의 딸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만약에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매일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실 건가요? 저는 이 신호의 존재를 눈치챈 이후에 저의 삶이 크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 이 신호를 눈치채고자 오감을 깨워놓기도 하고 순간 스치듯 지나간 몇 마디, 또 어떤 문구가 내게 강력하게 꽂히는 그런 순간을 아주 필사적으로 기억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저의 인생은 제가 바라는 모습대로 차근차근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내 인생 최고의 선택,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라는 메시지를 내게 주었던 것도 수천만 원의 빚을 지며 길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달을 쳐다보던 순간, 그 순간 내게 직감처럼 불어왔던 단 한마디, 내 잘못이다. 이 깨달음을 느끼게 해주었던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저의 인생은 크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종교를 믿어라, 특정 제3자를 믿어라 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할 메시지의 핵심이자
고차원적 존재의 정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이니까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인식하길 3차원보다 한 차원 낮은 차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2차원의 그 이미지의 세계로 말이죠. 그렇다면 5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이가 어떤 세상을 또 바라보고 인식하는 그 세계는 5차원보다 한 차원 낮은 세계인 4차원의 세계로 세상을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5차원적 존재가 우리를 바라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정보가 통합적으로 보이는 모습, 그 자체로 우리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과거로부터 이어온 선택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현재의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한 미래의 모습을 또다시 차근차근 만들어내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5차원적 존재는 여러분의 그 선택을 온전히 지지하고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5차원적 존재가 바라보는 여러분,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니까요. 하여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5차원적 존재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변화를 맞이하고자 한다면 5차원적 존재는 그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또 친히 여러분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해요. 어떻게? 직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말이죠. 각 차원의 세계는 영혼이라는 매개체로 이어져 있습니다. 3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분과 4차원의 세계, 인생의 여정을 보내고 있는 또 여러분, 그리고 5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분 모두는 바로 영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 긴밀하게 매 순간 소통하게 돼요. 그리고 소통이라고 하여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대화를 나누는 그런 소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감정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우리는 각 차원의 나라는 존재와 소통하게 되고 그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무수한 선택을 또 이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인생 최고의 선택,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라는 이 문구가 내게 화살처럼 다가온 것 같은 이 느낌은 제게 강렬히 끓어오르는 열정이라는 감정으로 다가왔던 거였고, 이는 5차원적 존재가 내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이곳에서 너의 선택을 증명해내라는 메시지를 제게 강력히 전해준 것이었죠. 자, 오늘 좀 두서없이 저의 모든 지식을 다 풀어내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 개념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이론으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생각하는 대로 나의 현실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생각이란 내가 바라는 그 무언가를 아주 간절히 원하는 감정을 유발해내면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서서히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간절함이라는 감정이 내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 뇌과학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진짜 일어난 현실이라고 뇌는 그렇게 믿게 된다라고 하죠. 그렇기에 뇌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간절함을 느낄 만한 호르몬을 계속해서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물질을 창조해내는 첫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 체계는 다시 각 차원의 세계에 전달되게 돼요. 예를 들어서 2차원의 세계로 전해지길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상황이 100% 이루어진 장면으로 해석되어 나의 머릿속에 각인되게 되고, 또 그 2차원의 세계에서 피어낸 그 이미지 한 장이 5차원의 세계에 각인되면서 그 모습이 또 100% 이루어지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인과관계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왜 우리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말하는 시각화와 닮아있죠? 즉 현재의 내 상황에서 내가 바라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아주 최적화된 길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5차원의 세계는 가능성으로 모인 차원의 세계니까요. 그리고 이 또한 뇌과학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우리의 잠재의식에선 그 목표를 아주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계획들을 이미 다 도출해낸 상태가 된다라고 합니다. 다만 현재의식에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 여행이라든지 낯선 동네를 또 걷는다든지의 이런 행위를 통해 잠재의식을 담당하는 우뇌가 순간적으로 활성화된다라고 해요. 그렇게 우뇌가 활성화되는 순간에 불현듯 그 목표를 달성해낼 빅 아이디어가 떠오르며 유레카를 외치는 경험을 여러분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가능성의 세계를 인식하고 난 이후부터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내가 어떤 모습에서든지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도 얻게 되었고요.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 영상에서 공개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이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꿈을 꿀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게다가 여러분이 이 가능성을 인지하여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이 되실 수 있길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에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저는 이 가능성을 깨닫게 된 이후에 한 가지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고차원으로 갈수록 더 전지전능한 차원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건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모든 차원은 평등하게 이루어져 있었고 평등하게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더 낮은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덜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의 모든 가치관이 통째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3차원을 이루는 면의 세계, 그리고 그 2차원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선의 세계, 그리고 그 1차원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점의 세계, 0차원의 세계. 그리고 만약 이 0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이가 스스로를 자각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분명 점의 세계이기에 점이 곧 세계이자 또 그 세계가 점인 세계, 나는 세계이다. 그리고 세계는 나다. 하나는 전체, 전체는 하나. 그리고 각 차원은 모두 영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아주 평등하게 소통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0차원의 세계부터 5차원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라는 영혼을 통해 평등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감정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하여 말입니다. 흔히 카르마라고 하죠. 내가 준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이 카르마의 원리가 뜻하는 건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종교를 믿어라, 제3자를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가능성을 품은 5차원적 존재도 바로 여러분, 0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이 하나는 전체, 전체는 하나라는 이 문장을 완성하는,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개개인은 각 세계의 주인이자 이 우주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하고자 한다면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만큼 강력하고도 고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두서없이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앞으로 이 메시지에 대해 더 차근차근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최소한 여러분의 존엄성 정도는 좀 눈치채고 가실 수 있길 바라면서 변화의 1차 서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후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